네, 유효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요. fx는 x의 3승 블라블라 하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걸 만족할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 부등식을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fx 자리에다가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요게 x제곱 플러스 a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요. 이 상태로는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요 그래프가 위에 있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식을 상수함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지수 있는 저 x가 있는 것들을 저 왼쪽으로 몰아볼게요.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라는 친구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a-6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한번 그리셔가지고 이 그래프가 요 상수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왼쪽에 있는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극점 찾기 위해서. 자, 미분 한번 해보신다면 얘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신다면 3, 1, 그 다음에 1, 1, 얘는 3,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그런 극점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이라는 친구가 완성이 되는 거겠고, 우리는 저 3차 함수의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다.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겠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신경 쓰자라고 했어요. 저 변곡점 같은 거를 확인하셔서 어떤 0의 위치를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0의 위치는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주황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저 주황색 부분이 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겠고요. y는 a-6이라는 친구는 이거보다 아래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애매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y는 a-6. 이게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빨간색 상수함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 3차 함수의 극소값이 될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신다면요. 여기다 1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a-6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6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a는 5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요. 5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쪽 그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고요. AB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AC의 길이 있죠?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는 멘트가 있네요.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 좀 중요한 멘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때 코사인 BAC라고 되어 있네요. BAC는 요각이네요. A랑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각. 요각을 잠깐 세타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시다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죠. 얘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 된다는 요 사실을 좀 이끌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블라블라 됐는데, 이제 여기가 중점이라고 했네요. M이라는 중점을 잡으셔서 이제 요 길이랑 같다라고 제가 미리 표현해 놨네요. 그렇게 됐을 때, MD의 길이죠? MD의 길이를 한번 구하라고 했어요. MD의 길이는 요 길이네요. 요 보라색 길이를 구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여기 세타를 알고 있고,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요. 3 알고 있고, 2 알고 있으니까, 여기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어떻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AC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건데 AC의 길이를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K 괜찮을까요? K. 사실 제가 혼자 풀 때는 2K라고 잡았는데 조금 헷갈리더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K라 놓고 그냥 직관적으로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저 길이가 K라고 잡았으니까 K 곱하기 그 다음에 3 땡겨주시고 얘는 K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저 변의 길이 제곱하시면 4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얼마라고 했어요? 8분의 7이라고 한 상황이야.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2를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 9-4라는 친구를 5라고 한번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곱하시면요. K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하시면 4K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랑 4랑 곱하시면 20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면 21K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K. 그 다음에 플러스 20은 0. 이런 식으로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자, 인수분해 해야죠. 인수분해 한번 해보신다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4, 1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4가 되겠고 여기 5라고 한번 써보신다면요. 얘랑 곱하시면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면은 16이 되시면서요.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K라는 친구는 4분의 5가 되거나 그 다음에 K라는 친구는 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3, 즉 K가 3보다 크다라는 멘트를 줬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일단 4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상황.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여기서 뭐 작업을 뭐부터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일단은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세타가 원주각이니 나는 얘를 이렇게 잡으신다면 요 선에 대해서 원주각은 항상 동일한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요 각이 세타니까 요 각도 세타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요.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요거랑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좀 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길이 한번 구해보지 않을까, BM의 길이를 한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BM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직관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거는 코사인 법칙 쓰시면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는데 중선 정리라는 거를 써보도록 하죠. 우리는 요런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삼각형 그리셨을 때 그때 이제 여기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랑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B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고 뭐 요 길이도 2고요. 요 길이도 2고요. 우리는 BA의 길이라는 것도 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만큼의 길이 알고 있죠? 요 길이도 3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선 정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그 상황인데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은 그냥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다고요. 한번 가볼게. 요거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9. 자, 2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BM의 길이 BM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은 4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거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3이고요. 얘는 2m 제곱, BM인가요? BM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8이 되겠고 얘는 13이 되겠고요.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5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BM의 제곱은요. 얘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BM의 길이를 쓰실 수가 있죠. B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 유리화 하시면 2분의 루트 10 맞죠?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온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기서 이제 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사인 법칙은 사실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는 있네요. 요 길이가 2고요. 요 각이 세타.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도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일단 한번 구해놓고 가긴 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도입을 해보신다면요,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 요 각이랑 서로 같죠? 그 다음에 막곡지각은 서로 같아요. 요 각이랑 무조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A의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중학도형의 어떤 공식을 이용한다면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런데 난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닮음을 이끌어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닮음을 이용한다. 자, 닮음을 이용해 보신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같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 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 대 이만큼의 길이랑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놓은 상황이니까 닮음비를 좀 이끌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는 2대 2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2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요. 자, 2대 2분의 루트 5인가요? 2분 루트 10이네요. 2분의 루트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으면 그냥 x라고 써볼게요. x라고 하는 친구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곱하시면요, 2분의 루트 10x가 되겠고, 그리고 얘랑 곱하시면 4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x는요, 루트 10x는 8이니까요, 얘는 루트 10분의 8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신다면 10분의 8루트 10이 되겠고요. 10분의 8루트 10이니까 5분의 4루트 10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시각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뭔가 뭐랄까요? 그 적분상수 맞죠? 적분상수가 0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출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속도함수가 V1t와 V2t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V1t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써보신다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V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그 그래프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시면요, y는 E-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요렇게 그리셔서요, 여기가 2라는 지점, 2,0을 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V2라는 그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리셨을 때 V2 그래프는요, 3t라는 직선이죠. 3t라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라고 했어요. 원점으로 되돌아오려면 위치가 맨 처음 시작이 0이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려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정적분 취한 거, 그냥 정적분 취한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랑 같도록 하는 t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 그러면은 넓이가 같으려면 요 직선이기 때문에 합동이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2가 돼서요, 우리는 여기를 4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t가 4일 때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때 t가 4일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 점 Q가 움직인 거리는요, 우리는 움직인 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일 때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편안하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3t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4를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죠? 12가 되나요? 10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다. 따라서 얘는 24라는 이동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2번 가보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다. 일단 이렇게 준 상황이고요. 가조건을 봤더니 A5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에 곱이 0보다 작대요.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요. 직선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등차 수열이 어떤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점을 찍긴 하지만 그 점들을 이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직선이 될 거라고요. 요거는 기울기가 3인 그런 직선이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는 음수 파트가 있고 양수 파트가 있다라는 거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하신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항은 무조건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을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은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맞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은 음수, 일곱 번째 항은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은 뭐라고요? 음수가 되고요. 일곱 번째 항은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다섯 번째 항만 음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항까지는 무조건 음수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 이후부터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인드는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인 그 정 가운데 있는 여섯 번째 항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그 부호를 알 수가 없다. A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나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K는 1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일곱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째 항 이후부터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이렇게 좌변을 나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변 한번 나열해 보신다면요. 얘는 6 더하기 그 친구를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짝수 문제들만 더하라고 했는데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은 음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섯 번째 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의 부호를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두 번째 항, 마이너스 네 번째 항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아직 모르니까 절대값 A6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덟 번째 항부터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A8, A10, A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요거를 좀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양변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곱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 더하기 11번째 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2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A2 더하기 A4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게 좀 짜증나네요. 여섯 번째 항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를 좀 이따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요거를 좀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항의 개수가 홀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등차 중앙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항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는 거겠죠. 얘는 3 곱하기 A9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것도 등차 중앙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요. 얘는 2배의
3인가요? A3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A3를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2배의 A3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6 더하기 역시나 좀 우둔의 가시인 우리는 절대값 A6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제일 지금 뭔가 주제가 되는 거, 화두가 되는 거, 제일 핫한 거는 6번째 항입니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를 3 곱하기 A9 더하기 2 곱하기 A3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나눠볼게요. 3 곱하기 A9라고 하는 저 친구를 2 곱하기 A9 더하기 A9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2배 A3 더하기 A9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항이랑 9번째 항도 역시나 또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2배의 3이랑 9의 정 가운데 값은 6이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6이라고 쓰셔서요. 우리는 저기 부분을 2 곱하기 2A6이니까 4 곱하기 A6이라고 잡으실 수 있죠. 얘는 4 곱하기 A6이야.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A6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6번째 항으로 계속 끌고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요. 9번째 항도 6번째 항으로 잡아보시면요. 6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3번 더하는 거니까요. 공차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9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랑 얘랑 더하시면요. 5 곱하기 A6 이렇게 되겠고, 1로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A6이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네요. 좀 이뻐지죠?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눠볼게. 6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 다음에 6번째 항이 0보다 작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요. 얘는 5A6, 그 다음에 얘가 A6이 되는 거니까요. 1로 넘겨주시면 4의 6이 될 거야. 좌변으로 넘겨주면 4의 6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6번째 항은 음수라는 건데, 지금 가정의 모순이 되죠? 6번째 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6번째 항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6번째 항이 음수라고 가정해 보신다면요. 얘는 마이너스 A6으로 바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6이니까요. 일로 넘기면 6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6A6, 요거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6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전혀 문제 없죠? 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번 봅시다. 뭐 구하라고 했냐면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로 가볼게요. 10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6번째 항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공차를 4번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4번 더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공차를 12번 더하시면 되겠네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2분의 24니까요. 둘이 더하시면요. 2분의 23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2분의 23입니다. 네, 1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두 곡선 y는 16의 x승이랑 2의 x승입니다. 16의 x승은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시면 2의 4의 x승이라고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점의 좌표가 64라고 돼 있고요. X좌표가 64가 되겠고 Y좌표가 2의 64승이래요. 2의 6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죠? 그때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QN의 X좌표를 XN이래요. 그러니까 Q1의 X좌표를 X1이 되겠고 Q2의 X좌표를 X2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식을 한번 이끌어내보자. 한번 나열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자, Q1의 X좌표가 X1이라고요. 그럼 X1을 한번 구해볼 건데 Y좌표가 64일 때 그때 X좌표를 확인하는 거니까 얘가 2의 64승일 때입니다. 그럼 얘가 64일 때니까 얘는 16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래서 X1의 좌표는 16이 되겠고 그럼 얘가 16이니까 당연히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요. 얘가 16을 대입하시면 2의 16승이 됩니다. 됐죠? 2의 16승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요점의 좌표가 Q2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X좌표가 X2니까요.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시면요. Y좌표가 2의 16승일 테니까 여기는 4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게 좀 등비 수열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로 한번 가보신다면요. 여기 2의 4승이죠. 여기는 2의 4승이 되겠고 여기 2의 4승이 되면 그때는 여기가 1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이겠네요. 자, 그래서 표현해 보신다면요.
얘 같은 경우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3라는 친구는 1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 나열해 봤을 때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루면 뭐 전혀 문제없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xn이라는 그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6이 되겠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요. 16 곱하기 4분의 1에 n-1승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은 2의 거듭제곱, 4분의 1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 보시면요. 얘는 2의 4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고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6승이다. 이런 어떤 관계식, 이런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네. xn이 k분의 1보다 작은 거, xn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그 n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어. 이거의 최소값 n이 뭐라고요? 6이 된다고요. 맞죠? 이거의 최소값이 6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인데요. 여기다가 6을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다가 6을 대입하면 부등식이 성립해요. 맞죠? 그럼 우리는 x6이라고 하는 친구가 k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다가 7을 대입해도 이게 성립할 거예요. 8을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9를 대입해도 성립해요. 왜냐하면 최소값 n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6, 7, 8, 9, 10 다 대입해도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6이 되기 바로 직전 1, 2, 3, 4, 5일 때는요. 그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 그거에 뭔가 부정을 취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항이라는 저 친구는 요거의 부정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마인드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항 표현해 볼게요. 여섯 번째 항을 자 이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요 x의 6승도 양수일 거고 x5도 양수일 거야. 왜냐면 지금 분위기상 이게 지수시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미안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얘를 한번 표현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얘랑 어차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k도 자연수니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을 거야. 그럼 얘는 k 그 다음에 x의 6승분의 1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k x의 5승분의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x의 6승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보시면요. 2의 마이너스 11승에다가 6을 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맞죠? 2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얘는 64분의 1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얘가 64분의 1이죠. 여섯 번째 항이 6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6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여기다 5를 한번 넣어보신다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16분의 1이야. 요게 16분의 1이니까 요거가 16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우리는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64보다는 작다. 가볼게. 16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64보다는 작은 요런 어떤 범위를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나요? 네, 자연수 K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되겠습니다. 64에다가 16을 빼보신다면 48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실수 전세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예요. fx는 연속이라고요. fx가 연속이란 말을 준 이유는요. 얘를 미분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 여기 피접분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는 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는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gx는 x의 3승 블라블라는 이런 3차 함수다라고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가 gx가 이렇게 되는데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gx는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야. gx는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야. 미분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0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0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 0 한번 넣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0 넣어보시면 얘는 0이고요. 여기다 0 넣어보시면 0이에요. 그래서 G형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형은 0이야.
그 다음 이제 G'X. 도함수 한번 표현해 볼게요. G'X는요. 요거 한번 미분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 보시면요. fx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x가 0보다 작겠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이게 뭐예요? 지금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야. 그래서 G'X는 최고차의 수가 3인 그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겠고요. 역시나 이 친구랑 이 친구도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한 사항입니다. 기억, F형은 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Gx는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니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0 대입한 거, 엄밀히 따진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한 숫자 좌미분계수죠. 얘는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죠. 연속함수니까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0 대입하시면 F0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정리해 보시면 2F0은 0이니까요. F0은 0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F0은 0이라는 거를 맞았다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2차 함수 계열의 어떤 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3x 다시 fx라고 하는 함수는 3x로 시작하는, 미안해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2차 함수인데, x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a 써도 괜찮을까? a 써도 괜찮을까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x x-a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봤더니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다 봤더니 gx를 다 배제시켜놨어. gx는 별로 관심이 없고 fx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fx니까 fx 입장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G'X는 마이너스 fx고 G'X는 fx가 되는 거니까 fx는 요거는 G'X고 fx는 이때는 마이너스 G'X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가볼게요. G'X, x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그 다음 이때는 G'X,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그런 3차 함수. 다시 한번 갈게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가 된다고요. 맞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f형이 0이기 때문에 G'X랑 요거랑 지금 같은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fx를 저거 3x 곱하기 x-a로 잡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3x x-a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도 뭐라고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x x-a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판단할 기준이 뭐냐면 요 a 값이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 3x 곱하기 x-a를 그릴 건데,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0이 되겠고 얘가 a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얘가 a고요, 얘가 0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그런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겠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얘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이것도 써야죠.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고. a가 0보다 클 때는 요걸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x축 대칭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하셔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요, 요거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요게 f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미안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뒤집어 까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fx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쓴 게 조금 어색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좀 삭제시키시고 얘를 g'(x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때는 역시나 또 이걸 x축 대칭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파란색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는 y는 3x 제곱이야. 맞죠? 요건 y는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a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우리가 함수를 알고 있는 건 요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출발할 건데 함수 fx는 이제 파란색 함수입니다. fx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극대값 요거 갖고 있네요. 요거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극대값 여기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어. 얘는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짓이다. 그거에 대한 반례는 뭐라고요? 얘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에서 뭔가 구체화를 시켜놨는데 2가 F1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F1은 4보다는 또 작다. 이런 식을 만족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F1이라는 친구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F1이라는 친구는 얘가 1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 한번 넣어보신다면 3. 그 다음에 1-a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맞죠? 얘는 3 곱하기 1-a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3-3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4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3을 빼시고 3을 빼시면요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저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럼 3a라고 하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친구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3a라고 하는 저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걸 의미해. 일부러 3a라고 끌고 간 거는 내가 수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야.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fx는 x, y는 fx라는 그래프랑 저 파란색 함수 그래프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냐? 무조건 3개니? 라고 물어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요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친구가 3a가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0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잖아. 그럼 a가 0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인데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랑 3x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는 1이라는 지점에서 뭔가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가 3x 제곱이라는 그래프고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그래프야. 맞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게 뭔가 이제 직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x 제곱이라는 저 그래프랑 x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0이 있고요. x가 3분의 1일 때 만나는 교점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일 때 만나는 교점이 생긴다고요. y는 x랑. 그럼 당연하게도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렇게 3개가 생긴다. y는 x랑 저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3개다 라고 해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걸리적거리니까 지울게요. 요거는 문제 없습니다. y는 x랑 만나는 교점 3개 맞습니다. 요 3a라는 친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쨌건 간에 우리는 여기 y축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럼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 좀 지울게요. 다시 한번 갈게. 자, 이 연두색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지금 fx라고요.
저기다 이제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일단은 여기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내 맘대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렇게 안 만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이건 내 생각이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요 0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좀 궁금해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요 그래프 있죠. 요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0이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좀 궁금하다고요. 맞으세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왜 궁금하냐면 여기다가 미분하셔서 거기다 0 대입하신다라는 건 여기 x를 가리고서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잖아. 그게 마이너스 3a거든요. 우리는 f'0 f'0이라는 친구가 요걸 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3a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3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마이너스 3a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즉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작다고요. 무조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작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작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은 1보다 크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고. 요게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일 거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1인 거. 얘는 1보다 작은 기울기. 맞으세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노란색 직선을 요렇게 그려보시면요. 만나는 교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여기 부분 이렇게 되셔서 여기 만나는 교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우리는 마이너스 3a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프는 요거였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a야. 그럼 다시 뒤집어 까진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요 기울기가 3a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3a라는 저 기울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요. 그럼 기울기가 1보다 큰 기울기를 잡아오시면 죄송합니다. 요 기울기가 1이죠. 미안해요. 마음이 급하네요. a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기울기가 요거라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저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요. 맞죠? 요 지점에서의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 그래서 노란색 직선과 만나는 교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3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만나는 교점 3개, 얘도 만나는 교점 3개, 그 다음에 아까 기존 거에서도 만나는 교점 3개라고 해서 디귿은 맞았다라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요거의 어떤 그 상황, 요 조건이 뭘 의미한다? f'0의 범위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 문제는 제가 시험 당일날도 풀었을 때 풀이,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 저렇게도 풀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풀이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제일 학생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요거지 않을까 싶어서 이 풀이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15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자연수 K라는 거야. 자연수 K. 그리고 첫 번째 항이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뭐 점화식 있죠? 뭐 좀 짜증나는 점화식, 별로 풀고 싶지 않은 점화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22번째 항이 0이 되게 하는 모든 K 값이야. K는 자연수죠? 그런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그 K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1, 2, 3, 4, 5? 만약 1, 2, 3, 4, 5를 다 더한다면 15거든요. 그러면은 1, 2, 3, 4, 5라고 했을 때는 15, 뭐 6 더하시면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K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정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K가 1일 때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라고요. K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한번 나열해 본다라는 마인드로 가보자고요. 자, K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요. 얘는 2분의 1로 바뀌겠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음수가 되거나 0이 될 때는 2분의 1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될 때는 1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은 뭐 이렇게 숫자로 다 나열해도 괜찮겠고요. 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점을 한번 찍어본다라는 마인드야. 자, n축 한번 잡을게. 그 다음에 1이라고 하시고 1일 때는 0이잖아요. 맞죠? 그럼 0일 때는 여기 위에 지배를 당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더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을 더해요. 2분의 1을 더해서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1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요. 1을 빼시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더하시면 되죠. 2분의 1을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0인데요. 네 번째 항도 0이 돼요.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다 0이 된다고요. 그때 22번째 항이 0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죠? 1, 4, 7, 10, 13, 16, 19, 22. 아, 그렇구나. 22번째 항 0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K가 1이라는 친구가 답이 될 수 있다. 모든 K값 합이라는 그 K는 일단 1 하나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겼어. 우리는 두 번째 K가 2일 때 한번 판단해 볼게요. K가 2일 때라고 한번 해보신다면요. 또 한번 가볼게. 여기가 1이 되겠고 첫 번째 항이죠? 여기가 지금 n축 미안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항은 0이 되겠고요. 우리는 K가 2라고 하시면 여기는 3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럼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6분의 3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를 더하고 6분의 3을 뺀다. 이때는 6분의 2를 더하고 얘는 6분의 3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분의 2를 더했다가 그 다음에 6분의 3을 빼요. 얘는 6분의 2죠? 6분의 3을 빼자고요. 6분의 3을 빼면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6분의 1을 더해. 6분의 1 더하면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분의 3인가요? 6분의 3을 빼시면요. 마이너스 6분의 2가 돼요. 다시 6분의 1을 더합니다. 6분의 1을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0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겠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겠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기성을 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랑 다 0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0이 될 때가 22번째 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얘는 한번 나열해 볼게요. 11번째 항, 그 다음에 16번째 항, 그 다음에 21번째 항이 0이 돼요. 그럼 22번째 항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K가 2일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K가 3일 때 한번 해볼게. K가 3일 때라고 한번 해보신다면 얘는 4분의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4분의 1은 12분의 3인가요? 어렵네요. 1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4가 될 것 같아요. 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0이 되겠고 12분의 3 여기 있겠고요. 1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4를 빼시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2분의 3을 더하시면요. 여기는 12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4를 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2가 될 거야. 됐죠? 그럼 구조상 봤을 때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구조니까요.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죠? 그 다음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분의 4가 되겠고 2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2가 된다고. 그냥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12분의 3을 더하신다면요. 12분의 1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0이라고 해서 요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랑 같겠고, 그럼 7씩 더했을 때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5번째 항, 그 다음에 22번째 항,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것도 되네요. K가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K가 3이야. 자, 이 정도 했으면 규칙 좀 발견해 보고 싶어야죠. 보시면요. 얘는 주기가 3이에요. 얘는 주기가 5예요. 얘는 주기가 7이에요. 맞죠? 그럼 K가 4일 때는 주기가 9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그럼 K가 4일 땐 주기가 9. 그 다음에 K가 5일 땐 주기가 그렇게. 계속 뭔가 등차수열 이루듯이. 저 주기가 등차수열 이루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는 K가 4일 때는 뭐라고요? 주기가 9가 된다고. 그럼 A1 더하기 A1이랑 A10이랑 같겠고 A19랑 같으니까 이거는 22번째 항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분위기 봤을 때 이 첫 번째 항이랑 22번째 항은 몇 칸 차이가 있냐면 21번을 더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 주기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20일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일의 약수만큼 존재해야 될 거라고요, 주기가. 그래서 20일의 약수는 뭐가 되겠죠? 1이거나 3이거나 27이거나 그 다음에 21이 되는 상황인데 주기가 1일 수는 없으니 주기가 지금 뭐부터 가능해요? 3부터 가는 상황이니까 요거 안 되는 상황이고요. 주기가 3인 거 가능하고요. 주기가 7인 거 가능하죠. 주기가 7인 거 가능했고 우린 주기가 21인 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K가 1일 때는 주기가 3, K가 2일 땐 주기가 5, K가 3일 땐 주기가 7이니까 요 K 값에 따라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기로 따져보신다고 한다면 주기로 따져보시면 얘는 2K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죠. K가 1일 때는 주기가 3, K가 2일 땐 주기가 5, K가 3일 때는 주기가 7이야. 난 주기가 21인 게 궁금해. 얘가 21이라고 잡아보시면 우리는 K가 1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K가 10일 때 주기가 21이 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까지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최종적인 답은 14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의 수가 2인 참수래요. 그 다음에 함수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인테그랄.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둘 다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ft, d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x는 1과 4에서 극소를 가질 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gx는 뭐라고요? x가 1일 때랑 4일 때래. 1일 때랑 4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고? 극소를 갖는다라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x라는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요.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중근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 세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서 이제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절대값 ft라고 되어 있으니 절대값 fx를 그려봐야죠. 절대값 fx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저거일 거야.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요 구간의 길이가 1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한 마인드일 것 같아요. 구간의 차이가 1씩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의 그 적분값, 결과적으로 넓이가 되겠네요.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극소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극소가 될 때가 제일 작을 때, 작다가 다시 커지는 요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넓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갈수록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너무 작나요 지금? 그림이 너무 작네요. 자, 다시 한번 그릴게. 요렇게 표현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제일 작냐면 요 기점을 통해서 2분의 1만큼 빠지고
2분의 1만큼 더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제일 작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요거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순간, 그 전이 좀 컸다가 작아졌다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커지는 순간 넓이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때가 극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맞죠? 이 대칭 쪽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빠지고 2분의 1만큼 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간의 차이가 1이니까. 그럼 얘는 극소가 한 개 나와요. 근데 극소가 두 개라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얘도 동일합니다. 요걸 기점으로 2분의 1만큼 빼고 2분의 1만큼 더한 여기 부분의 넓이가 제일 작을 겁니다. 이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얘도 극소가 한 개입니다. 극소가 두 개라고 하는 멘트는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 그래프가 아니어서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저 그래프의 개형을 띈다라고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칭성 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극소라고 했으니, 그리고 요게 연속함수니까, 피적분함수가 연속함수니까 저거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gx라고 하는 저 친구가 극소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 접선인수가 0이 될 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한 상황이니,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x를 미분하겠습니다. gx 미분하시면 g'x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f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뺍니다. 절대값 fx. 만약 이게 좀 와닿지 않으면 요거 그냥 hx라고 치환하셔서 미분하신 다음에 hx를 절대값 fx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 좌표가 1이랑 그 다음에 4라고요. 저는 요것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값 f2랑 절대값 f1이랑 서로 같대요. 지금 파란색 함수가 y는 절대값 fx가 된다고요? 이것도 쓸까요? 4일 때는요, 절대값 f5랑 그 다음에 절대값 f4랑 값이 똑같을 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 지점에 대해서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지점에서, 그리고 얘가 4고 얘가 5가 되는 지점에서 그때 넓이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거라고요. 넓이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요거 보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2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의 정중앙이 대칭입니다. 또는 1이라는 친구랑 5라는 친구의 정중앙이 대칭축을 가집니다. 그래서 fx는 2x-3의 전체 제곱, 뒤에 모르니까 k라고 세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걸 활용해도 되고 이걸 활용해도 괜찮은데 이거 활용하죠. 절대값 f5랑 절대값 f4랑 서로 같으니까요. 4라는 친구의 함수값, 그 다음에 5라는 친구의 함수값,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 원래 있던 fx라는 저 연두색 함수에 대해서는요, 얘는 f4가 되겠고 얘는 f5가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f4라고 하는 저 친구랑 f5라고 하는 저 숫자랑 더해서 0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3 같은 존재니까. 됐나요? 그럼 우리 f4 구해보자. f4는요 저기다 4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2 더하기 k가 되겠고, f5는요 저기다 5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k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0이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5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 내볼게요. f0이 얼마예요? f0은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되겠죠. 0 대입하시면 9, 2, 18 18에다가 k를 더하시면 되는데 k가 지금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 얘는 13이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13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저기는 저 로그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천 이하의 모든 n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n은 뭐 맞나봐, 그쵸? 일단 한번 가볼게.
자, 여기는 이 친구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약간 좀 그 숫자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64라고 하는 저 친구를 2의 거듭제곱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6승이라고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밑에 있는 지수는요, 여기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3분의 2, 그 다음에 로그 2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된대요. 제가 정수이길 바란데. 그러면 요 3분의라는 저 친구를 요렇게 한번 써보신다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무조건 요 친구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저 덩어리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덩어리를 다시 한번 써보죠.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저 친구가 3의 배수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 3k 이렇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정수입니다. k 괜찮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해. 지수로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n을 가지고 놀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로그를 지수로 바꾼다는 소리.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저 친구가 맞죠? 그러면은 2의 3k승이니까 2의 3k승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이제 모든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리 바꿀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k승은 4n 플러스 16이야. 4n 플러스 16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 플러스 4는요. 천천히 해야 돼 이거.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2의 마이너스 2승을 양방 곱해주신다면요. 얘는 3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우리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떤 관계식이 나온 상황이에요? K는 정수라고 했어요. 이 되게 중요해요. K가 정수라고 했고 N은 선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K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이걸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야. 그럼 이제 K에다가 만약에 1을 넣어본다고 쳐보자. 죄송합니다. 1을 넣어보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5승 뭔가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K에다가 0 대입하시면요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자연수 안 나옵니다.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야지 여기 지수식이 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존재가 되면서 우리는 정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가정해 보시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천천히 계산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겠네. 마이너스 4 그럼 6 빼기 4 2가 되겠네요. 맞나요? 6 빼기 4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 K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신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6 빼기 4가 돼요. 6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씩 계속 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등차수열의 느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얘는 3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K가 마이너스 3일 때라고 쳤을 때도 그냥 저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등차수열을 생각해 보시면 2의 7승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다고요. K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요 2의 10승 곱하기 3이 되면서 2의 10승은 1024잖아. 그래서 이게 넘어가요. 요 3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잘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16이죠. 48에다가 4를 빼면 4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28인가요? 128에다가 얘를 3을 곱하셔서 처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맞죠? 그렇게 계산하시면요 8, 4, 24. 그 다음에 6, 8인가요? 그 다음에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기 4. 그럼 380이 되겠네요.
뭐야 38 뭐야 380이야. 그럼 380이랑 4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를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랑 다 더하시면요 426이 되나요? 따라서 426이다. 최종적인 답은 426.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랑 B가 있고요. B는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 식을 x의 제곱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gx는 이제 0이라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함수가 변하는데 여기 fx가 2차고 fx-b라는 친구도 b만큼 그냥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2차 함수. 차수만을 확인해 본다면 여기 1차, 2차 여기 1차, 2차니까 이 함수도 3차 함수 그리고 이 함수도 3차 함수다. 그래서 저 gx는 각각 3차 함수끼리 연결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연속이라는 멘트가 주어져 있으니 바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요 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x에다가도 0을 대입하셔서 이런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0을 대입해 보시면요 3f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f-b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속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독해해 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G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한번 구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G4가 되는데 G4는 당연히 여기 아래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4를 대입하시면 얘는 a 플러스 4 그 다음에 f 4-b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표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a도 결정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도 결정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fx라는 그 함수를 결정시켜서 거기에 4-b를 대입해야 돼. 우리는 a와 b와 fx를 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저 네모 박스 있죠? 여기 요 네모 박스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그 극한식입니다. 그 극한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맞죠? 존재하지 않는 실수 t. 자, 그럼 여기서 t는 어디 있을까요? t는 여기 있어요. 요 t입니다. 이 실수 t는 마이너스 3일 때랑 6일 때 뿐이다.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만 한 번만 더 t가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만 저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죠?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 이제 발산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보통 발산으로 생각을 하셔서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뭐 3분의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0분의 뭐 상수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저는 지금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도 뭐 저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의 느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괜찮죠? 자, 제가 항상 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다 뭔가 좀 시그널을 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고난도 문제일수록 시그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또 반드시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자, 저는 뭐가 보였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저 숫자와 여기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좀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 g-3은 0이라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여기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g-3이 0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때 g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요게 0으로 바뀐다고요. 맞죠? 그래서 조금 해석하기 좀 나름 뭔가 예시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g-3이 0이라고 했을 때 0이죠 지금 0인 상황에서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실제로 보자고요.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내가 분명히 이거 아까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가 루트 절대값 gx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친구가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분모는 일단 0이에요. 여긴 요 친구가 0으로 가죠. 얘가 지금 0으로 갑니다. 근데 그 0인자 그러니까 0의 개수죠. 0의 개수가 현재 2개입니다. 맞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2개를 갖고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무조건 저 분자에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요 gx라고 하는 저 친구는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차수만을 보신다면요 이 절대값 gx도 일단 3차 그러니까 인수는 3개 정도? 1차식 인수는 3개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은 2분의 3차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분모는 0의 개수가 2개인데요. 그럼 최소 2차잖아 지금. 그러면은 분자도 2차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꼭 2차만 되는 건 아니지만 2차면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죠? 요거는 요 저 분자라고 하는 저 친구가 2분의 3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극한값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 상황일 때는. 자 그럼 이 상황이 뭐냐? 다시 우리가 살아온 지금 잠깐 살아왔던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g-3이 0이어서 생긴 현상이야. 그러면 저 t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0이어서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꼭 얘가 마이너스 3일 필요는 없잖아. 어떤 g 덩어리 맞죠? gx에서 어떤 x 좌표의 함수값이 0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은 요거는 2분의 3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을 한 2, 3분 동안 했는데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 마이너스 3일 때의 g-3은 0이라는 건 맞아. 여기서 줬단 말이야. 근데 6분이라고 했는데 g6이 0인지 g6이 0이 아닌지를 몰라. 그리고 g6이 0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맞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g6은 0이라고 치고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왜냐면 우리는 때려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g6이 0이 된다라는 거 0이 뭐 한다면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건 인정하는데 g6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실제로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G6은 0 맞아요. G6은 0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일반화시켜서 여기는 요 극한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유리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화 한번 해볼게. 유리화 해보시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해보신다면 요거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 뭐 저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요. g 절대값 x만 남고요. 분자는.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저 켤레수를 곱한 상황이니, 분자에다 켤레수를 곱한 상황이니 우리는 분모에다 켤레수를 곱하셔서요. 얘는 루트 gx 절대값 플러스 gt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gt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요 친구가 6이라고 하는 숫자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t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이랑 6이라는 친구를 제한 부분에서는 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 대충 t가 0이라고 쳐도 괜찮아요. t가 0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해봐요. 어떤 상수값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수값 존재할 거라고요. 맞죠? 어떤 상수값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왜 절대값 이렇게 써놨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존재한다고. 그럼 이런 친구가 존재를 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극한도 존재해야 된다고. 되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지금 0이라는 인수가 두 개를 갖고 있어. 0이라는 인수를 그 어떤 0인자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반드시 0인자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는 요 친구만을 바라보신다면 저 자리에다가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 자리에다 이걸 넣어보신다면요.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러면 0인자 반드시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죠? 뭐 두 개 더 갖고 있어, 하나 더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fx는 x-k, fx가 x 플러스 3 곱하기 x-k라고 놔야지 우리는 인수 두 개 이렇게 사라지셔서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그럼 극한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절대값 gx 0분의 0꼴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0이 되는 거니까 요거 숫자 존재하고 얘가 숫자 존재해서 그 다음에 숫자분의 1 하시면 완벽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gt가 0이 돼버린다면, gt가 0이 돼버린다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얘가 0이어서 0분의 상수가 돼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t가 마이너스 3이랑 6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gt는 0이 되면 안 돼요. gt가 0이 되는 곳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랑 그 다음에 6일 때에만 성립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저 gx라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 g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그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6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조금 오바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식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x가 0이라는 친구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k라고 잡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잡아보자고. x 플러스 3 조금 왼쪽으로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gx입니다. 지금 요거는 x 마이너스 k,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부분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a라고 잡으시고요.
x-b를 실제로 대입해보자. 여기 x-b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x-b 넣어보시면요. x-b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x-b 마이너스 k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느낌이 어떤 느낌이 안 오냐면 요 k라는 친구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그래서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k가 음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k가 음수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근은 현재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랑, 그러니까 y좌표가 0이 되게 하는 그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k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k가 음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랑 6에서만 gt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때는 k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요, 여기 동네에서는 마이너스 a라는 여긴 요 친구에 대해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k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괜찮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음수야. a는 지금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요 친구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k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b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k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규정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b 마이너스 3이고 얘가 b 마이너스 3인데 저게 지금 중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오른쪽 동네 x가 0보다 큰 쪽 동네에서는 그 근은 6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6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b는 6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조건 안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b는 9입니다. 얘가 지금 6이 되는 거니까 b가 9가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쵸? k가 음수라고 가정했고 b는 3보다 크고 모든 상황이 만족하게 됐어.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이에요. 이 상황이 답이 되는 건데요.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제가 혼자 문제 풀 때는 저렇게 했었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양수근이니까 여기 동네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때 얘는 b-3이 아닌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음수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얘가 6이 돼야 되고 얘도 6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b-3이라는 친구가 6이 되는 거니까 b는 9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k라고 하는 저 친구도 b도 3보다 큰 자연수, k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얘가 양수이므로 얘도 6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b가 9면서 이때는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근데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 우리는 요거를 배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게 그냥 요걸로 그냥 하나의 상황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9인 걸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상황을 안정화시켜 봅시다. 모든 상황을 안정화시켜 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러면은 우리는 k도 알았고 b도 알았는데 fx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gx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었던 거, 이제 여기 부분이죠. 이제 이거를 좀 잘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f0이라고 돼 있어요. 3f0 한번 써볼게요. 3f0은 f0은 3 곱하기 3이네요. 그럼 3 곱하기 3, 얘가 3f0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f 마이너스 9라고 쓰실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9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 6 곱하기 6이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 지워지시고 그 다음에 3 지워지셔서 2가 되겠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라는 친구는 4분의 3이라고 처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답 내봅시다. a 자리에다가 4분의 3을 대입하시면요, 그러면은 4분의 3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4분의 3에다 4를 더한 거 4분의 15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 4분의 3에다가 4를 더하시면요, 4분의 15가 아니네요. 4분의 19가 되겠네요. 얘는 4분의 19야.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9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f-5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fx는 이렇게 된 거니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4가 되겠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19라는 거를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나면 참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추론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22번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모순이고요. 뭐랄까요? 이런 어떤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좀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평가원 아저씨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4전 문제들 다 좀 뭐랄까요? 좀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해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